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天安문 광장 막루에 함께 올라 열병식을 참관합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길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습니다. 차기 지도자로 낙점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체 국민의 90%에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배제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天安문 막루에 나란히 올라 북중러 3강 연대를 제언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현지 시각 4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방중 이후 6년 8개월 만에 중국 땅을 밟은 김 위원장에 대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대대적인 영접에 나섰습니다. 중국 안보라인 수장이자 공산당 공식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등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시작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天安문 막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관람할 전망입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이자 탈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에 대비하는 것 역시 최초입니다. 이번 전승절 기념 행사는 시 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天安문 광장을 행진하는 분열식 등 두 단계로 약 7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전략 미사일과 육해공 무인 장비 등 서방을 겨냥한 차세대 무기를 집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열병식 후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북중러 3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진영주의 신냉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중러 3국이 모여서 그런 어떤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길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외 일정에 딸을 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제사회에서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라고 선언하는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 태양호에서 내립니다. 바로 뒤따라 나오는 사람은 딸 김주애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5번째 중국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김주애는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김덕훈 당 비서 등 주요 간부들보다도 앞에서 중국 당국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부인인 리설주 여사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김주애가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 여사가 3차례 방중 일정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딸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김정은이 방중하면서 딸 김주애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해 김주애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애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물론 연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외교 행사를 통해 후계 구도를 강조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점쳐지던 김 위원장도 지난 2010년 당시 26살의 나이로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에 함께하면서 단순한 외교 행사 참석을 넘어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외교 경험을 쌓게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차기 지도자가 김주애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맞이하는 중국 정부의 경비 태세는 그야말로 삼엄함 그 자체입니다. 전용 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 광장엔 공안들이 빼곡하게 배치됐고 주중 북한 대사관 주변은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착하기 3시간 전 중국 베이징역입니다. 무리를 지은 공안이 빠르게 움직이며 인근 도로마다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베이징역을 바라볼 수 있는 근처의 건물들은 이틀간 영업정지라고 적힌 채 폐쇄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참 전 시간부터 차량을 막는 등 이렇게 도로가 통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안들의 배치 간격도 촘촘해집니다. 베이징역 광장에는 제복을 입은 공안뿐 아니라 사복을 입은 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공안도 많았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도로 정리가 이뤄집니다. 경계가 삼엄해진 이유를 보여주듯 김 위원장은 중국 첫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찾은 베이징시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고 긴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선 우원시 국회의장이 참석하는데요.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술잔을 기울인 인연이 있는데 이번엔 다시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지원, 김태년, 박정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방중길에 나섰습니다. 방중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는 소통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 대표로 방중하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실향민 출신 우 의장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우 의장은 황해도에 계신 누님 두 분을 102세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악수하는 등 구면입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 등 우리 측 인사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 의장도 시진핑, 김정은 등 다른 국가 원수와 함께天安门 막로에 자리하지만 의전 서열상 멀리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조우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행사 직후 리셉션장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대화가 성사되려면 김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북중러 밀착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23일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재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한미 정상이 나란히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AI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는 중국 열병식 행사 하루 전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긴 했지만 북중러 결집을 하루 앞두고 참석을 공식화한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유엔 참석 발표를 통해 우리 쪽 외교 활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양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메시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북중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주목도는 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엔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좀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라는 인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지형과 관련한 진전된 대응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이 현실화됐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을 뭉개면서 시작부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앞잡이라면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했는데 각 당이 정하는 간사 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로 맞붙게 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드릴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리고 회의를 해주더라고.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 대신 다른 안건을 올리자 회의장은 곧바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제가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발언권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에 항의하며 단체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없이 검찰개혁 공청회와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접견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권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고 왔죠. 그런데 이번엔 영상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온 여당에선 국격을 이유로 신중론이 적지 않은데 정작 지금까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영상을 본 뒤 충격적이었다면서도 공개 여부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공개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모습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국격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CCTV 공개에 대한 당내 신중론과 강경론이 비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망신주기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 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본인들로 찔리는 게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CCTV 열람에 불참하고 이제 와서 공개를 요구하는 심보를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선 후보자의 낙마로 두 번째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청문회 역시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최규진 후보자가 정치 편향 문제와 음주운전 지적에 거듭 사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청문회장 화면에 0.187이란 숫자가 게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유로 항의합니다. 지난 2003년 최규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데 면허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 뭐죠? 네, 제가 음주 운전에 걸렸던 수치입니다. 그렇죠. 겸연쩍은 표정으로 야권의 공세를 받아내던 최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인데. 정치 편향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16차례 방북을 신청한 이력과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SNS에 공유한 일 등을 싸잡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사과에 사과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교사 재직 시절 여학생의 뺨을 때린 일까지 들추며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까지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렇게. 앞서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휘말린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했던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고개 숙인 후보자만 남은 청문회가 재연되면서 인사 부실 검증 꼬리표는 떼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는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와 퇴직 후 행보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해외 파견 때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여 지금은 4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 3년 동안 사회이사 3곳 등 무려 6곳에서 일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2년 된 서울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둔 지난 2013년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8억 5천만 원을 들여 전용 58제곱미터를 사놓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외 근무를 나가면서 기존 집 등을 정리한 돈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겁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약 46억 원. 4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예상되지만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선 2005년에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아파트를 사 2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역시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해외 파견을 떠날 때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갭 투자한 이 후보자가 627 대출 규제를 설계한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적절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집 사겠다는 사람들은 못하고 후보자님은 충분히 다 시세 차익 누리셨는데. 이 후보자의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이후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회이사 3곳 등 모두 6곳에서 일하며 3년간 6억 원 넘게 받았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는 겹치기 근무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회이사도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고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저도 알고 싶고. 청문회장에선 조직 개편으로 금융위가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열흘짜리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법 계엄의 공범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의원이 사용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번 바꿔가며 표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변인으로서 추 의원과 함께 있었던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해 곧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면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굳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렇게 국회를 침탈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추 의원 동선이 담긴 CCTV를 확보한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행적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로 또는 당사로 여러 차례 집합 장소를 바꾸며 의원들에게 혼선을 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이동현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합니다. 잠시 뒤 11시 9분쯤 국회가 통제됐다고 알려지자 추 의원은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열겠다고 재공지합니다. 하지만 20여 분 뒤인 11시 33분쯤 다시 국회 건물 안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겼고 다음 날 새벽 0시 3분쯤에는 또다시 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공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도 계엄 발표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비상의총 소집을 통보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이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면서 추 의원의 의혹을 키우는 통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공지가 계속 바뀌던 11시 12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 넘게 통화하고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도 2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추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튿날 새벽 0시 13분 통화하며 본회의 개의를 조율하고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은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오히려 의총 장소가 국회로 바뀌었다며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단에 참여시킬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받기도 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MBN 취재 결과 해당 명단에는 노 전 사령관이 아끼던 부대 소속 요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수사단을 만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대규모 탈북 징후를 이유로 임무수행 인원을 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는 블랙 요원을 의미하는 인간정보 특기 46명의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MBN 취재진이 해당 명단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 학력 등과 함께 비고에 A 개발이라는 표시가 다수 적힌 겁니다. 명단에 적힌 요원 46명 중 4분의 1가량인 12명에게 A 개발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A 개발은 정보사 소속한 외곽 조직의 위장 명칭으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각별히 아끼던 조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과 가까웠던 조직 구성원들로 수사단을 꾸리려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며 요원 선발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선발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고 자신은 전달만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명품 장신구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회장이 인사를 청탁한 대상자로 지목된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6천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목걸이를 건네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자를 미뤄왔던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실장은 목걸이와 함께 브로치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가 전달되고 몇 달 뒤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에 이어 박 전 실장도 특검팀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 여사 측은 구속되기 전 나토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 회장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청탁 등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와 투자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전체 국민의 90%가 받게 되는데 못 받는 10%는 재산세와 금융소득 순으로 가리기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 쿠폰은 벌써 80% 정도 사용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장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거든요. 오는 22일부터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을 받는데 1차와 달리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10%는 자산 가치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 표준에 따라 시가 2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이나 40억 원 수준의 1주택 보유자가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도 제외됩니다. 다만 1인 가구나 맞벌이, 다자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사용처는 기존 재래시장 등의 생활협동조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군복무지 근처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해 군 장병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의 최종 선정 방침을 오는 12일 확정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현역 육군 대위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구 도심의 한 유원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은 소총이 어떻게 반출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총기 관리에 드러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송못 유원지입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수송못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다음 날 남성은 화장실 뒤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발견된 이 30대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대위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바로 옆에는 군에서 쓰는 K2 소총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데다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소총은 3사관 생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대위는 훈육 장교로 실탄 소지와는 관련 없는 보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K2 소총과 실탄이 어떻게 반출된 것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총을 소지한 채 소속 부대에서 1시간 떨어진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요. 총기 반출 그 여부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육군은 소총을 렌트카에 두고 내렸다 민간인의 신고로 사흘 만에 되찾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젤리나 과자 같은 기호식품에서 대마나 양귀비 같은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반입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극도의 행복감을 주는 사탕이라고 소개했는데 대마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구매 버튼을 누르면 집까지 바로 배송됩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50개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 차단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과자나 빵, 음료 같은 기호식품은 물론 요리할 때 쓰는 시즈닝에서도 대마와 양귀비 같은 마약 성분과 사일로신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리나 껌 같은 제품에도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대마 성분은 마취 및 환각 작용과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각, 오한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들을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제품인 줄 모르고 샀다고 해도 국내 반입했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신종 카드 사기 수법을 동원해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실물 카드 없이 허위 결제를 수만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악성 앱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려 스마트폰을 카드처럼 사용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책상에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로 카드를 스캔하자 카드 정보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비접촉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 허위로 결제한 뒤 카드 대금을 가로챈 일당의 범행 모습입니다. 이들은 허위 결제 방식으로 약 7만 7천 차례에 걸쳐 3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카드 사기 수법은 우선 악성 앱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자동으로 빼내는 스미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탈취한 비접촉식 결제 정보, 즉 NFC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결제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영업하지 않는 위장 가맹점을 만든 뒤 카드 단말기를 개통해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국내 모집책 4명과 허위 가맹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내준 28명을 붙잡은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스마트폰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이 같은 유형의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60대 총책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 씨가 가족의 투병 소식을 알리면서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유빈 씨는 언니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지난해엔 뇌까지 전이돼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효과적인 치료제를 찾았지만 약값만 연 2억 원에 달한다며 해당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족이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된다. 언니도 나이가 어릴 텐데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유명 연예인도 버거운 치료비를 일반인은 감당하겠나라며 청원에 동참하는 등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액상 합성 대마를 숨겨 유통하려 한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40대의 한 남성이 주택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잠시 뒤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들더니 한참 동안 화단 앞에 서서 흙 속에 이를 파묻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인데요.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이 남성,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그동안 서울 곳곳에 무려 74개의 마약을 파묻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일상생활까지 마약 범죄가 침투하다니 무섭다. 남의 집 앞에서 왜 저러냐.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신고해야겠다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 승객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연결 통로에 기대고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승객이 떠난 자리에 매우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소변을 본 겁니다. 어제 지난 2월에 찍었던 사진을 올린 제보자는 해당 승객이 술에 잔뜩 취했더라라면서 제발 최소한의 선을 지켜달라라고 지적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진짜 더럽다, 누가 치우라고 저러는 거냐, 본인 집이면 저러겠냐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노상방뇨, 실제로 경범죄처벌법상 벌금형까지 가능한 엄연한 범죄죠.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른바 지하철 빌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최근엔 열차 안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승객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은 공공장소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흘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규모 6.0 강진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와중에 어제 주변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소식은 황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진이 지진 현장에서 구조한 부상자를 구급차에서 내려 들것에 급히 실어갑니다. 병원에는 머리와 얼굴 등의 부상을 입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انتقال ننګرهار او کونړ ته انتقال کړل دا تیارې راځي هغه کې باري او شهیدان چې دي هغه دلته ځای په ځای خاورو ته د پکې دا اوس هم خلک راغلي لګي دي او دا خاورې راسپړې د خاورو لاندې اوس هم خلک.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상자는 3,100명이 넘고 주택 5,400여 채도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 잔해를 치우면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이 끊겨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가 보고되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쯤 첫 지진 발생지 인근에서 규모 5.2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잘랄라바드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지진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mome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show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아프간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서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2,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기능성을 기대하는 과일과 채소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사과와 토마토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과일 중에선 귤과 블루베리가 뒤를 이었고 채소 중에선 양파와 양배추 순이었습니다. 선정의 주된 이유로는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등을 광고로 내걸었는데 조사 결과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0개 회사에 대해 시정 조치와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을 되찾도록 하는 환급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휴면 금융자산 1조 4천억 원, 장기 미거래 14조 1천억 원,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2조 9천억 원 등 총 1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먹기에도 아까운 올리브 기름을 아낌없이 몸에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모인 건장한 남성들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불가리아 북동부의 체르나 마을에서 전통 레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묘미는 바로 몸에 바르는 기름. 미끄러운 기름을 바르고 겨루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몸 구석구석에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서로 당기고 미는 것조차 힘들 텐데 그걸 극복하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지는 전통 레슬링을 계승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마다 대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발칸반도 전역에서 100명의 선수가 모여 실력을 겨뤘다고 하네요. 초등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 아이도 학부모도 참 설레고 긴장되는 날일 텐데요. 이날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보시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린이들, 설렘이 가득한 표정인데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새학기 첫날을 맞은 1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네요. 러시아의 공격을 피하려고 지하에 학교를 지은 건데요. 공습 사이렌이 울려도 지하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엔 17,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하르키우에는 7곳의 지하 학교가 더 있다죠. 학부모들은 전시 상황에도 이렇게 자녀가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네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사학교 중 하나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이곳의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준 아주 용감한 사관생도가 있습니다. 분명 멋진 군인이 될 것 같네요. 미국 뉴욕주의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남성 2명이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데요. 몇 분 뒤 차량은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간발의 차로 운전자를 구조한 이들은 미 육군사관학교의 2학년 남자 생도와 그의 아버지였는데요. 아들이 먼저 주저하지 않고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고 아버지는 전했습니다. 이 멋진 부자는 다친 운전자가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곁을 지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술관 건물이 하나의 조각적 생태계로 탈바꿈했습니다. 인류가 갑작스레 멸망한 뒤 오랫동안 방치된 모습처럼 변한 파격적인 전시를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입구는 흙더미로 봉쇄됐고 화이트 큐브의 흰 가벽은 철거돼 건물의 콘크리트 골조를 노출합니다. 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온도와 습도 제어 장치는 중단돼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는데 흙과 불, 식물 등 자연 요소가 미술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해체하고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보존되어야 하는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고 또 외부적 환경을 또 수용을 함으로써 외부 세상과 내부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로아스 작가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난 뒤 모습을 선보입니다. I think it's impossible not to think about bleakness when we think about us not being present. But to me, it's absolutely not about bleakness. I think it's about endings do have beginnings. I think it's about the possibility for us humans to descend. Again, the bleakness comes because we are like, oh, well, we are not anymore present. We are not anymore the protagonists of this story. But I don't see that as bleak. I think that's a humbling opportunity. 마치 인류가 갑작스레 멸망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관에 걸쳐 30년간 쌓아온 아트 선제센터의 제도적 장치와 구조를 해체합니다. 수톤의 흙더미를 쏟아 부어 조성한 압도적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제 확실히 밤더위는 꽤 누그러졌습니다. 지난밤 제주와 여수를 제외하고는 열대야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3도, 경기 고양시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시간당 20mm씩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2.8도, 대전이 21.4도, 대구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전주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